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기본적인 원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랠리가 진행될 때 그 랠리가 유동성 장세든 아니면 유동성 랠리가 아니든 혹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 랠리가 단기든 혹은 중장기든 한 번의 랠리가 끝날 쯤 되면 그 랠리는 신호를 줍니다. 나 이제 이번 랠리 끝낸다 하는 신호를 줍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1월 달 랠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떤 신호가 보이면 미쓰리가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께 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1월을 보내고 아직 1월 달이 며칠 남았습니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소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관점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요. 인간이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주식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주식의 어떤 그 발걸음을 그 폭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계속 주식시장에서 뒷북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종목 매매를 할 때 일부러 내가 종목의 걸음걸이와 조금 차이를 두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에게 밑보이면 안 되거든요. 나대지 않을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나 조금만 먹고 나올게. 그 정도의 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종목 매매고요. 시황을 볼 때는 최대한 주식시장이 보는 관점과 그 눈높이와 그 길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6일이지만 미쓰리와 함께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들은 2월달 주식시장의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2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간략하게 점검해 볼 거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제 2월 달을 준비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멘탈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월 2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상승, S&P 500이 0.02% 하락, 나스닥이 0.18%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틀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뉴욕 증시와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왜 뉴욕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2월 달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걱정이 되면 하락 마감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물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다고 해도 그 하락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상승을 끝낸 다음에 왜 화요일과 수요일 날 혼조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이유는요.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바로 미국의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입니다. 이거는 뉴욕 증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힘들거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게 바로 어디냐 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더 나아가서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인상할 것 같다는 것에 스포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즌입니까? 어닝 시즌이죠. 그러니까 증시는 주식이라는 녀석은 금리 동결 기대와 미국의 경기 둔화와 그 사이에 기업 실적이라는 녀석에 또 하나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어닝 시즌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그 낮춰놨던 눈높이에 처음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만들어줬던 은행주는 어느 정도 기대를 좀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은행주는 그렇게 딱 뭐 어떠한 포장을 해서라도 시장의 예상치는 감소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든가 매출은 감소했는데 순이익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든가 이런 어떤 식의 포장을 해서 일단 1월달 주식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은행주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그 실체는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닐 거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에휴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닝 시즌이 이제 피크를 치고 거의 마무리 단계 가고 있는데 발표되는 실적들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승하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혼조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2월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멀리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1월 거의 마지막 구간이지만 1월 하순이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2월 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직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미쓰리가 작년도에 예상했던 대로 올해 분명히 이게 이대로 갈 분위기는 아니다. 분명히 뭔가 물갈이가 한 번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물갈이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1월달 우선 그 정리를 좀 해보면 1월 25일까지 S&P 500은 4.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8.1%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1월 25일 기준으로 2,4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아선 2,400포인트 안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2,450포인트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될 구간입니다. 이날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이게 기업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테슬라, 뭐 IBM도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실적과 앞으로 예상치를 고려할 때 4분기 기업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예상된다. 마이너스 4.9%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4.9는요. 실제 예상보다 부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달 어닝 시즌은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안 좋다라고 시장에다가 일단 포섭을 깔아놨습니다. 특히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만들어주는 은행주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은행주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부터 밑밥을 깔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오히려 이렇게 밑밥을 깐 게 1월달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밑밥을 깔고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하는 은행주들은, 금융주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서 잘 예쁘게 성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까놓고 보면은 이번 분기에 어닝 시즌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제 실컷 1월달 주식시장 훈훈하게 만들어 놓고는 뭔가 결과를 보고 있는데, 어닝 시즌 그렇게 안 좋구나. 뭐 별로 볼 거 없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2023년 첫 FOMC 회의가 5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99.8%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할지, 아니면 3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지, 제롬 파월 연준의 그 입에 지금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우리 주린이 분들, 우리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님들은 뭘 해야 된다? 2월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몇 번 강력한 세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자, 물갈이를 해야 된다. 시장은 무조건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미쓰리가 떼돈을 벌 건데, 그 떼돈을 버는 조건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절대 상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 안착을 하고 2400에서 25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로 2400포인트에 안착을 하고 25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무엇을 하냐면 기관들이 펀드를 본격적으로 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밑밥 깔아놓은, 외국인들이 쫙 깔아놓은 그런 2400포인트 위에다가 기관들이 펀드를 통해서, 펀드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으로 개인들의 코 묻은 돈을 뜯어서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그 이상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해야 되네 라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 같은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2400 올라가면 2500포인트 되면 이런 얘기 계속 해드렸습니다. 하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2400포인트 안착하면 2월 증시는 기대감의 어떤 예쁜 포장을 할 것이다. 증권사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은 아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들의 어떤 명분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으로 2월달 증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또 하나, 신한자산운용에서 주도주 발굴 얼리버드 펀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주식시장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판을 모르면 2400포인트 될 때까지 주식은 하면 안 돼. 전문가들이 주식시장 올해 엄청 간다, 엄청 빠진다 그랬어. 2050까지 하락한다 그랬어. 2100까지 무너진대라고 겁먹고 이 재미있는 종목 장세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가 주식시장은 하고 2400포인트에 올라와서 이제 증권사들이 갑자기 이제 막 주식시장 좋아질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펀드 판매하고 이래서 막 펀드를 막 팝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냐면
그래, 지금 주식시장, 올해는 주식시장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주식을 직접 하지 말고 내가 펀드를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한자산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얼리버드 펀드 같은 거 가입을 하죠. 그러면 이런 펀드들이 또 주식시장에 막 이제 자금들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겠죠? 그때 가서 개인들이 어유 주식시장 이렇게 올랐어? 야 이제는 하나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주식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마지막 사이클에. 그래서 항상 주린이들은 유동성 장세 끝에 들어와서 상투 잡고 늘어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면서 야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손사래를 치는 투자 상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재미있는 투자 상품인데요. 아니 1,000만 원을 1년에 은행에다가 넣어보십시오. 세금 떼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런데 제가 어제 꽤 오랫동안 이벤트 하시는 분들 고생시켰던 드디어 그 종목이 이 조절해 놓은 호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7% 정도 되는 그 가격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기다리신 분들은 또 조금 더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보십시오. 그런 수익금이 나오는지. 주식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대로만 하면. 문제는 뭐냐. 전문가들도 모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매매만 하고 하다 보니까 매번 주린이들은 매번 이런 공식에서 매번 끝자락을 붙잡고 상투 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드렸죠. 자, 여러분 2,400포인트 안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2,500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식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다. 공식과 일단 똑같이 진행은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무능하고 2,400 된 거 확인한 펀드들이 일단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2,400포인트 안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올해 경제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안 좋다고 했었겠죠. 펀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일단 주식시장이 올라가네? 라고 하다 보니까 2,400포인트 올라와 있으니까 증권사들이 그 공식대로 전망을 슬슬 바꾸고 있죠. 아직까지 코스피 밴드를 상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진 그렇진 않은데 이제 슬슬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를 팔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 공식에 증권사 애널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그런 공식이 조금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2월 달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한번 해서 아직 물갈이가 덜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펀드에 가입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결코 흥분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돈다방 미스터리는 이제 목요일 뉴욕 증시하고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제가 지난번 1월달 증시 전망 정리해서 쭉 해드렸잖아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1월달 증시 전망 쭉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쓰리의 1월달 증시 전망을 해드렸는데 결국 미쓰리의 전망이 맞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달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쭉 제가 수집을 해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가까워 되니까 제가 굉장히 바빠질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